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괜히 드렸어요. 네. 오늘 영상 못 올릴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시간이 나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그렇다고 뭐 억지로 컨텐츠를 짜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임수, 을목, 무토, 이토, 정화, 신금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많은 명리학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역학은 하도와 낙서로부터 왔습니다. 하도와 낙서. 네. 뭐 산책처럼 치시고 뭐 하도 낙서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는 영상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도 낙서라는 거는 하도는 하늘의 질서, 그리고 낙서는 이 땅의 질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죠. 그리고 하도라는 거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그런데 요 화기운에서 정화가 있죠. 병화도 있지만 정화도 있죠. 근데 화에서 바로 금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게 이 신금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서라는 거는 이 화하고 금의 위치가 뒤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 목, 그리고 금, 화, 그리고 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생에 대해서 논한 거고 얘는 이제 극에 대해서 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하도와 낙서에 대한 이야기는 제 채널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처럼 뭐 하도 낙서 이렇게 치시면 정말 많은 게 검색이 될 테니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설하고요. 네. 잠시만요. 지우개가 말을 잘 안 들어서요. 네. 각설하고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저는 명리 공부하면서 조금 막히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하도와 낙서예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런 어떤 그림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수생목. 생명은 목이잖아요. 생명은 나무예요. 그쵸? 근데 수생목 하는데 수기운에는 임수도 있고 계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가 만약에 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지구가 바다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토양이 임수를 좀 제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이 토양은 어떤 토양일까요? 무토일까요? 기토일까요? 임수를 제방해 줄 수 있는 토양은 3, 2, 1. 그쵸? 무토가 되겠습니다. 무토가 이 임수를 좀 제방을 해줘야 나무가 살아갈 수 있어요. 특히 을목이. 을목은 임수가 너무 강하게 너무 많이 적셔버리면 오히려 훼손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이 임수라는 건 음기가 되겠죠. 음기. 네. 그리고 정제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임수는 양간이고 계수는 음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이 거대한 음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왜 살 수가 없다 그랬죠? 임수가 이렇게 확 엄습해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을목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가 썩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임수가 상징하는 거는 결국에는 음기이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말 그대로 음기니까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그때 이 임수를 제방해 주는 게 무토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무토하고 기토는 완전히 달라요. 무토는 병정화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단히 뜨겁습니다. 진짜 말도 못하게 뜨거워요. 만약에 무토가 실제로 있다, 여기다 손을 대면 화상을 입을 겁니다.
자, 반면에 기토는 우리가 습토라 그러죠. 습토. 대단히 뜨겁지는 않고요. 그 어떤 습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대단히 뜨거운 무토로 임수를 제방해주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무토는 넓은 토양인데 뜨겁기까지 하면은 임수를 제방하는데 편리하겠죠. 근데 여기에 의미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자, 뜨겁다라는 거는요, 열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뜨겁다라는 거는요. 그래서 정화가 의미하는 게 열정이에요. 하지만 이 열정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과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이 태어나는데 너무 깊은 생각이 빠지면은 오히려 그 생명이 뿌리가 썩을 수 있다. 그럴 때 무토로 제방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무토는 뜨겁죠. 뜨거우면 열정이나 욕심을 가져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토기운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광명지심이라고 합니다. 광명지심이 뭐죠?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하지만 뜨거운 무토다 보니까 광명지심인 건 맞지만 어느 정도의 욕심은 가져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을목이 임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역학은 너무나 정교한 학문이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대변이 왜 노란색인지도 제 영상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을목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 바다가 없나요? 바다가 있죠. 즉 무토가 임수를 전부 다 제방하지 않죠. 쓸 수 있을 만큼만 남겨놓죠. 바다가 있으니까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음기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즉 바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광명지심을 갖춘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임수만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도 좋겠죠. 자, 그럼 저는 이 원리를 볼 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광명지심을,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열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가? 너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뭐 명리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기토하고 정화하고 신금을 적어놨잖아요. 저거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요즘 칠판이 잘 안 지워져서 고민이 많습니다. 언젠가 해결되겠죠? 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죠? 자, 그러면 아까 임수가 을목의 뿌리를 썩게 할 수 있는데 무토가 도와준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너무 깊은 생각에 잠식되지 말고 중심을 지키는 열정과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제방해라.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토와 신금과 정화와 신금을 한번 볼게요. 자, 경금은 상관이 없어요. 경금은 화기운이 화극금을 아무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경금도 어린 경금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자, 그런데 신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금을 완성된 보석이라고 하죠. 자, 완성된 보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결정체예요. 우리가 뭐 이 생을 사는 동안이든 아니면 영겁의 시간을 사는 동안이든 결국에는 우리가 완성된 보석, 결정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결정체를 뭐가 부수죠? 정화가 부수입니다. 정화가 신금을 극하게 되면서 결국에 신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즉 병화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정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완성된 결정체를 부서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정화는 뭐겠습니까? 병화는 펼쳐내는 거예요. 정화는 몰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화기운은 양기운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과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욕. 왜냐면 사람은 수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목에서 튕겨 나오면서 화에서 펼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까 정화까지 가버리게 돼요. 너무 몰두하고 너무 하나에만 그냥 돈만 많이 벌어야 돼, 돈만 벌어야 돼, 부자만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자식이 불행해지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완성된 보석을 얻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때 막아주는 게 뭡니까? 기토예요. 그래서 기토가 습토인 거예요. 토생금으로 신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토는 너무 뜨거우니까 신금하고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추운 명식에 무토 있는 건 좋아요. 네. 자, 그런데 그럼 기토로 인해서 완성된 보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수생목 했어요. 이때 생명이 태어날 때 무토로 인해서 을목을 보호했습니다.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이럴 때 열의와 열정과 중심을 지키는 욕심을 가지고 을목을 보호했더란 말이죠. 그리고 목생화로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병화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정화가 되니까 경금도 문제가 안 되는데 정작 완성된 보석인 신금을 부서뜨릴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이 뜨거운 기운을 무기토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운 무토로는 임수를 막아주는 거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무토가 시간이 지나면 습토인 기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습토, 열기운이 빠졌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내 과욕을 알고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우리는 살면서 이걸 몰라요.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결과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은 신금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나의 과욕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신금은, 즉 완성된 결정체는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토는 얘도 광명지심이잖아요. 중심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습토니까 결국에 수기운이 살짝 들어왔죠. 어떤 생각의 기운, 음기운이 섞였죠. 살짝 섞인 거죠. 네. 그러면서 습토면은 화기운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기운이 꺼지겠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는 거죠. 내 과욕을 알고 내려놓다라는 뜻이지 않나. 그럼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너무 깊은 우울감과 생각에 잠기지 말아라. 그러면 을목을 얻을 수 없다. 즉 을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시작할 수 없다입니다. 이때 광명지심, 중심을 지키는 뜨거운 열기로 생각을 막아라. 또는 내가 깊은 것을 배웠다면은 현실적인 기운, 뜨거우니까요. 양기운이니까요. 현실적인 기운으로 실행해라. 그래야 오롯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럼 기토하고 정화하고 신금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가 시작을 해서 펼쳐내더라도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습토인 기토로 신금을 보호해라. 습토니까 과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겠죠. 또 토니까 광명지심이겠죠. 즉 생각을 가진 광명지심으로 과욕을 내려놓고 완성된 보석을 얻어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글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간목이 있었기 때문에 을목이 있는 거고요. 또 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계수가 있는 거고요. 또 병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화, 경금이 있었기 때문에 신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모두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다만 하도와 낙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네, 음기운을 제방할 때는 뜨거운 무토다. 즉 중심을 지키는 열정이다. 시작할 때 필요한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욕심과 열정이다.
진정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나의 과욕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 상담 들어가야 돼서요. 그래도 일부러 이럴 때일수록 더 급하게 말씀 안 드렸고요.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한 번, 두 번씩 한번 봐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